자, 첫 번째는 이 캐나다 잠수함 관련된 프로젝트, 지금 우리가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된 업종,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뭐 한화뿐만 아니라 현대차, 대한항공, 산업부 장관, 정부 기관에서도 전부 다 지금 캐나다로 출동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수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지금 2파전이잖아요. 독일이랑. 네, 독일이랑 우리나라인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2파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캐나다가 엄청 깐깐하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는 소리 안 나고 조용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북극해뿐만 아니라 웬만한 그 주변에 있는 데는 다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 뭐냐면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숨만 쉬고 3주는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거의 극악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이제 사실은 입찰이 조금 들어왔었는데 다 떨어져 나왔고요. 하나오션이랑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TKMS 이렇게 두 군데만 딱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확률 높냐라고 저희가 이제 물어보는데 네. 50대 50 아닙니까? 그렇죠. 50대 50이고 이제 조금 잠수함을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사이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이 우세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통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내 게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자막 물속에 있고요. 먼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은 그 승조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피로도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큰 게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희가 수직 발사관이라고 하잖아요. 잠수함 내에서도 어찌됐건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독일은 없는데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조금 더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독일 쪽은 강점은 뭐냐면 모양 자체도 스텔스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텔스 기능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 계열이나 북미나 이쪽에서 항상 좋아하는 단어가 나토 좋아하거든요. 이걸로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야, 우리 나토다. 야, 우리 거 써야지. 딴 데 거랑 호환하기 또 서로 편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푸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더 우세할지는 모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팀 코리아로 같이 프로젝트 들어가고 독일도 같이 이제 해서 여러 가지 조금 다른 것들을 제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공장 지어줄게, 무슨 협력할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주통신 같은 경우에도 같이 협력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에 이제 그 철강업체랑 손잡고 니네 거 쓰고 니네 거에서 생산해서 니네 근로자 활용할게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수소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가 아마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하면 첫 번째 방산 단일 건으로 하면은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쵸, 예. 60조 원 규모다 보니까 이거 판도가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가 조선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LNG나 암모니아나 이제 고부가 가치선을 이제 딱 잡고 있거든요. 그 다음 스텝이 이제 군함이나 MRO 사업이었는데 MRO는 지금 북미에서 이제 계속 늘려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군함에다 플러스 잠수함까지 된다라고 하면 완전 레벨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기 이제 수소까지 얹은 게 수소가 앞으로 어찌됐건 청정 에너지로 넘어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수소 생태계를 같이 가져온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북미에 대한 그 생태 구조가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상반기 때 운 좋으면 우선 협상 대상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솔직한 얘기는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예. 네, 근데 이제 상반기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섹터는 이런 중간중간 뉴스가 나올 때마다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고요. 수급이 붙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에 뭐 무조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네. 사실은 이제 그거를 확언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캐나다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네. 총리랑도 안 친합니다. 네. 그러면 그 상황 내에서 저희가 주식적인 매력도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상반기에서 뭐 반도체도 좋고요. 최근에 조방원도 굉장히 잘 가고는 있지만 이 안에서 관련된 주들이 꾸준하게 수급이 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결과야 뭐 저희가 알 수 없죠. 캐나다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발표가 나기 전까지 기대감을 받으면서 주가도 좀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자, 우선은 뭐 하나오션은 가장 1번이죠. 네. 왜냐면 이제 주간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조금 우세할 것 같은데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작년에도 하나오션의 주가의 가장 큰 상승의 이유는 사실은 구담 쪽과 MRO 사업 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조금 우상향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현대중공업이 사실은 경쟁자로 붙은 게 아니라 손을 잡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증권사에서도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야 이거 밸류 다시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특수선 관련해서 수주 목표를 30억 달러 잡았어요. 기존 대비하면 거의 3배 이상 늘어난 수치거든요. 근데 현대중공업 쪽에서는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특수선이랑 MRO 관련해서 우리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거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마 이제 잠수함 이야기가 나올 때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또 주가를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손들을 잡았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AI 모델과 그다음에 우주 통신에 대해서도 이제 손을 잡았는데 네네. AI는 코이어라는 데랑 손을 잡았고요. 우주 통신은 텔레셋이라는 데랑 협력을 지금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잠수함과 통신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관이 많습니다. 결론은 먼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통신이 원활하지 않고 빠르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이제 저희가 작전 구역 내에서 좀 늦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된다라고 하면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쪽을 계속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화 시스템 최근 들어서도 이제 잘 가고 있는데 이제는 잠수함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들이 이제 또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입찰 여부에 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관련 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제일 탑픽으로 주의 깊게 보고 계세요?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잠수함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우주 방산과 엮여져 있는 거 말고 다른 거를 한번 생각을 다른 해보시는 거요? 게 뭐요? 맞아요. 좀 탄력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종목 하나를 얘기 안 했는데 HD 현대 건설 기계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요거 얘기하면 이제 갑자기 이제 생각하시는 게 왜 그러게요. 갑자기 건설 기계가 그러니까요. 와서 잠수함이랑 건설 기계랑 이렇게 생각하실 수 네네.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이야기는요. 작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새로 추가된 게 뭐가 있을까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나온 게 수소입니다. 아까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수소 쪽에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보셔야 되는데 HD 이제 기존의 현대 건설 기계였죠. 건설 기계로 이제 바뀌었지만 건설 기계 장비 쪽만 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세계 최대 22리터급 수소 엔진을 올해 양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에서 상반기 때 좋은 뉴스 나오고, 그러면 양산 목표 되고, 그러면 여기서는 수소 테마가 붙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프로젝트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이어지는 건설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 건설사가 지금 손잡고 나간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중장비는 아마 HD 건설 기계를 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독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할 것 같고요. 최근에 움직임도 본다라고 하면 요즘에 여러 섹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건설 기계 쪽이 조금 빠졌어요. 네네. 그러면 위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비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HD 건설 기계가 요 테마로 인해서 그래도 지금 정고점이 한 13만 원 정도인데 테마가 붙으면 한 18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